첫째 제왕절개 했는데요. 둘째도 꼭 제왕절개 해야 하나요? 자연분만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대개 이제 첫째를 제왕절개하고 둘째를 자연분만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의학용어로는 V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는 건 해요. 저도 예전에 대학병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 방법으로 분만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연분만이 물론 좋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왕절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자연분만을 선호하는 의사 중에 하나지만 당연히 제왕절개도 인간의 분만법 중에 하나예요. 자연분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분만의 단점은 자궁암이 잘 생겨요. 나중에 자궁이 벌어졌다가 닫았기 때문에 이 세포가 변형이 많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잘 생겨요. 애기 다 난 다음에 방광이 쳐져서 기침하면 이제 소변이 줄줄 새는 그런 요실금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는 한 애기 2명, 3명, 4명 나시면 질이 조금 늘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제왕절개는 단점이 개복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느리고 조금 더 오래 아프죠. 그러나 또 이게 장단점이 바뀌어서 제왕절개를 하면 자궁암이나 요실금이 생길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질이 넓어지거나 이런 확률은 없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연분만이 훨씬 더 이득은 많아요. 근데 첫애를 제왕절개 했는데 둘째를 자연분만을 원해서 성공을 하면 정말 좋긴 좋지만 이분은 제왕절개의 단점과 자연분만의 단점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첫애를 낳았으면 제왕절개로, 두 번째도 제왕절개, 또 자연분만을 하셨으면 자연분만,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는 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없어요. 요새 V백도 많이 하는 추세니까. 그리고 저도 제 경험상 제 산모분 중에 첫애 제왕절개 하시고 둘째 자연분만 하시면 제가 여쭤보면 자연분만이 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V백을 시도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고 약간의 위험성도 따르고 자연분만의 단점이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분 주치의와 심각하게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신 중독증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출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질문인데요. 임신 중독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던 조선시대, 고려시대, 지금도 뭐죠, 아프리카, 집에서 아기 날 때 모성 사망률 1위가 임신 중독이었어요. 여기에 걸리면 산모들은 그냥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임신 중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임신 때는 혈압이 떨어져야 돼요. 애기한테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나한테 피가 잘 못 와서 일어나면 핑핑 돌아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좋아지거든요. 근데 거꾸로 임신 중독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인은 아직도 몰라요. 왜 그러지?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10%의 산모분들이 임신 중독이 생길 수 있는데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니까 애기한테 피가 안 가니까 애가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다음에 임신 중독이 심해지면 콩팥이 좀 이상이 생기면서 단백이 나와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전자간증이라는 건데 이걸 모르고 지내시다가 발작하면서 모성 사망 1위로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서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 중독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독이 한번 생기면 치료 방법은 임신 중단이에요. 즉 분만입니다. 임신 중독의 치료 방법은 분만인데 24주, 28주에 임신 중독이 생기면 분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가 요만한데. 그러니까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4주 정도 될 때까지 어떻게든 끌어서 분만을 시키거나 산모분이 이게 혈압이 안 잡히고 너무나 올라간다 하면 중간이라도 아주 큰 대학병원에 가셔서 일단 산모가 중요하니까 아기를 분만시키고 임신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출산 말고 다른 방법은 임신 때 혈압이 많이 안 올라가고 좀 경한 임신 중독이면 조금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산모분들한테 이게 임신 중독이 누구나 운이 없으면 생길 수 있으니까 혈압 관리를 꼭 하라고 부탁을 드려요. 임신을 하면 반드시 집에서 혈압을 재세요. 혈압계는 뭐 요새 인터넷으로 많이 팔잖아요. 전자혈압계. 수시로 혈압을 재셔서 평균 혈압을 내셔야 돼요. 한 5번 내지 10번 정도 재셔서 혈압이 140에 90, 산모는 좀 더 엄격해서 130에 80보다 평균 혈압이 올라가면 즉시 여러분 주치의한테 얘기를 하셔서 미리 혈압약을 먹어서 임신 중독이 심해지는 걸 예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 백의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가는 산모분들, 그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혈압을 한번 재고서 올라가 있으면 다음에 또 잴 때 올라가겠지 하고 긴장하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임신 중독으로 알고 쓸데없는 약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혈압이 좀 올라가시는 산모분들은 집에서 꼭 가정혈압을 재라 그래요. 그래서 가정혈압을 재셔서 한 10번 이상 재서 그 혈압이 140에 90보다 올라가면 빨리 여러분
주치의한테 얘기하시고 혈압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주 넘어서 임신 중독의 이완이 잘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게 과체중, 노산, 그다음에 쌍둥이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기를 임신했으니까 많이 먹어서 우리 애기 튼튼하게 키워야지. 살은 언제 뺄래요? 살은 애기 낳으면 빼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네네. 애기는 어떻게 낳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살을 너무 안 찌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 한 달에 한 500에서 1kg 정도 찌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면, 그리고 혈압을 자주 재시면 임신 중독을 좀 조기에 예방해서 아기를 좀 많이 끌어서 분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